손흥민 오만전 승리 후 축협향해 작심 발언 결국 홍명보 쳐다도 보지 않아 경기 끝나고 손절.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야유를 받았고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고전 끝에 겨우 한숨을 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월 A매치 기간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에서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B조 최약체로 꼽혔던 약체 팔레스타인과 홈 1차전에서 0에서 0 충격의 무승부를 거둔 뒤 오만과 원정 2차전에서 고전 끝에 3에서 1진땀승을 거뒀다. 원했던 승점 6점은 아니었지만 승점 4점을 획득하며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다. 지난 5일 안방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른 팔레스타인과 첫 경기는 팬들의 야유 속에 진행됐다. 국가대표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비칠 때마다 욱 하는 야유를 쏟아냈다. 또 정몽규 나가라는 외침과 함께 홍 감독을 비판하는 피노키옹과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등 걸개도 등장했다. 수비수 김민재, 위는 가경기 후 직접 관중석으로 찾아가 자제해달라고 할 정도로 야유 소리는 컸고 선수들의 플레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붉은 악마는 야유가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기에 집중하느라 전광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야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 충분히 오해할 만했다. 이후 김민재의 사과로 붉은 악마의 야유 사건이 일단락됐다. 교민 위주였던 오만 원정에선 홍명보를 향한 야유를 찾기 어려웠다. 홈경기 매진 행렬도 끊겼다. 6만 명에 가까운 5만 9,018명이 입장했지만 경기장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국내에서 열린 축구대표팀의 홈경기 입장권이 매진되지 않은 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티니지와의 평가전 이후 약 11개월 만이었다. 협회 내부에서도 정몽규 회장을 향한 퇴단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2일에는 축구협회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축구팬과 언론의 성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회장의 사선고지만 맹목적으로 쫓는 정몽규 집행부의 행태는 무지를 넘어 무능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불출마 선언을 하고 위기의 축구협회를 수습하는데 남은 임기를 보내기를 바란다. 정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위기를 수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으로 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홍명보 감독은 겨우 한숨을 돌렸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졸전으로 3연 초가에 몰렸던 그는 오만전에서 선발 5명을 바꾸는 변화를 시도했고 한 골 2도움 맹활약한 주장 손흥민, 토트넘, 과 황희찬, 울버햄튼, 주민규, 울산, 위 득점포를 앞세워 부임 이경 기만의 마수거리 승리를 따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전술과 경기 내용 면에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팔레스타인전에선 상대가 전체적인 압박 라인을 내린 상태에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센터백 사이로 내린 이른바 라볼비아나 전술을 고집해 중원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다. 상대 골키퍼 선방과 손흥민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는 등 불운도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세부적인 전술도 아쉬움이 많았다. 오만전에선 팔레스타인전 안 됐던 걸 수정하기 위해 가운데 숫자를 보강했고 이른 시간 황희찬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그에 맞는 전술 대처가 원활하지 못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상대에 따른 전술 대응이 전체적으로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술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당장의 승리가 급해 보임 당시 홍 감독이 외쳤던 세대교체도 이번 2연전에선 찾기 어려웠다. 오른쪽 풀백으로 가능성을 보인 황문기, 강원가 유일했다. 내년 1월 토트넘 입단을 앞둔 신예 공격수 양민혁은 팔레스타인전은 명단에서 제외됐고 오만전은 교체 명단에 올랐으나 뛰지 못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대표팀 평균 연령이 높다.
양민혁을 비롯해 배준호, 스토크시티, 이영준, 그라스호퍼 등 젊은 선수들을 긴 호흡으로 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손흥민 향한 ATM 관심 진짜였나? 발등에 불 떨어진 토트넘. 전례 없는 초대형 재계약 준비할 수 있다. 손흥민과 계약 기간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지지부진한 재계약 협상을 이어온 토트넘이 제대로 한 방 먹은 모양새다. 에이징 커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선수를 데려갈 팀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스페인 3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올여름 알렉산데르 쇠를로트,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하며 공격진 개편을 꾀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그러나 쇠를로트는 4경기 1골, 알바레스는 무득점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리가 왕좌 탈환을 원하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감독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내년 1월 보스만 룰에 위거해 자유계약, FA, 협상이 가능한 손흥민이 시메오네 감독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11일 현지 시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입 후보에 손흥민이 포함됐다. 구단은 전 포지션에 걸친 전력 강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와 연결됐지만 유럽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의 에이전트와 접촉했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재로서 구체화된 이적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손흥민을 연결지은 매체는 아직 피차에스 하나뿐이다. 영국 매체 쿼트 오프 사이드가 이를 보도하기는 했으나 피차에스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까지 4개월여 시간이 남았다. 다만 토트넘과 손흥민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큰 루머다. 토트넘은 10년 가까이 헌신해온 손흥민의 태도를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에이전트가 다른 구단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귀에 들려왔다. 반면 손흥민은 32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을 원하는 빅클럽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구단과 선수의 관계를 로 규정짓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토트넘이 궁지에 몰리길 자처한 셈이 됐다. 손흥민 역시 파격적인 조건이 아니라면 토트넘에 잔류할 이유가 많지 않다.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면 프로 통산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들기기보다 활약에 응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야 할 시점이다. 3. 한국 투어 제외 오른쪽 화살표 토트넘 잔류 선 절친의 도전. 주전 자리 놓고 치열한 경쟁 원해. 토트넘 호스퍼를 떠날 것이 확실시됐던 세르히오 레길로는 결국 잔류하게 될 전망이다. 레길로는 주전 레프트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매체 TBR 풋볼은 13일 한국 시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스페인 국적의 레길로는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좋은 이적 기회가 생기지 않는 한 자신의 자리를 위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됐다고 전했다. 1996년생 레길로는 스페인 국적의 레프트백이다. 레길로는 자국 명문 레알 마드리드 유스에서 성장했다. 레알에서 기대를 모으는 유망주였지만 당시 동포지션에는 마르셀로라는 팀의 레전드가 건재했다. 2018에서 19시즌 교체로 활용되며 22경기 3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기회를 찾아 나섰다. 레길로는 결국 차기 행선지인 세비야에서 잠재력을 터뜨렸다. 그는 공식전 38경기 3골 5도움을 기록하며 단숨에 라리가를 대표하는 레프트백으로 성장했다. 토트넘이 레길론을 원했다. 토트넘은 데니 로즈 이후로 걸출한 레프트백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세 무리뉴 감독은 스페인에서 맹활약을 펼친 레길론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레길론 또한 기대에 걸맞게 이적 직후 좋은 활약을 보였다. 공수 전환이 빠른 프리미어리그, PL,
빠르게 적응한 레길론은 특유의 공격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020에서 21시즌 공식전 36경기 5도움을 올리며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불안한 수비가 문제였다. 공격력을 좋지만 수비력이 부족했다. 특히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에서 계속해서 뚫리는 모습을 보였고 측면 커버에서 실수를 남발했다. 2021에서 22시즌 레길론은 31경기 2골 3도움을 올리며 주전 멤버로 활약했지만 그를 향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결국 토트넘은 이반 페리시치를 영입해 측면 수비를 강화했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입지를 잃었다. 레길론은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 등 PL 내부 임대를 통해 재기를 꿈꿨지만 실패했다. 결국 2024에서 25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레길론을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했다. 그는 지난 8월 진행된 한국 프리시즌 투어에 레길론을 포함하지 않았고 데스티니 우도기와 제드 스펜스를 레프트백 자리에 활용했다. 스승, 무리뉴 감독이 그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튀르키예 리그의 이적 시장은 여전히 열려있기에 레길론이 이적이 확실시되는 듯했다. 그러나 결국 레길론은 튀르키예행을 선택하지 않았다. 레길론은 토트넘에서 경쟁하기를 원했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현재 왼쪽 풀백에 충분한 선수가 없다. 레길론이 앞으로 토트넘에 남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것. 이라며 레길론의 잔류가 선수와 구단 양측에 도움이 되는 판단이라 평했다.